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간밤에 국제 유가가 30% 이상의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20% 이상 폭락하면서 이제 3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3대 지수가 모두 7% 이상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좀 대응들을 내놓고 있는데 급여세 인하 등 구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체적인 경제 대책들은 내일 발표될 예정이고요. 어제 우리 증시도 양시장이 모두 급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의 좀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범 기재부 장관은 시장 지수의 등락폭이 과도하지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또 이 환율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 환율 쏠림 현상이 확대될 시에는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 후에 미국부터 한국까지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영향받을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태미리 그리고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시초에 잡아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는 이제 방어적인 개념에서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드렸고 한국전력이 역시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아침 시초가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겠지만 오늘로서는 단기적인 그런 바닥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성장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주가 상승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 급락한 종목에서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바로 리메드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리메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비침습적 방법의 뇌질환 치료기기, 신경질환 치료기기, 각종 만성 통증 치료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기기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의료기기 회사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 이제 독일의 진모사와 협업을 통해서 엘러간의 이제 몸 윤곽 성형 의료기기인 쿨톤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몸 윤곽 성형이라고 하면 이제 지방분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성형 시장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인데요. 이 미용 분야 이런 성형 분야 같은 경우는 초기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이 몸 윤곽 성형 관련된 의료기기로 좀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글로벌 미용 성형 회사인 엘러간을 통해서 지금 쿨톤이라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동사의 에스테틱 부분의 실적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실적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온 보고서를 따르면 올해 예상 매출액은 32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74.8% 성장이고요. 영업이익은 104억 원으로 예상을 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41.8%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32.1% 높은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35,100원까지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 약 19%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초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충분히 단기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목표가는 약 4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이는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만 8천 원 이하고요. 목표가 4만 원, 돈전락 2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템 미니 시간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연결되어 있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을 했고 코스피 시장은 2% 넘는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하루 만에 1조 넘게 팔아치웠는데 이정호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장 전략이라고 하면 역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것인가,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를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거의 대다수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점이다라는 판단 아래 추가 매수를 하거나 쉽게 손절을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봐요. 이유는 예전 서프라임 때도 그랬고 나스닥 버블 때도 그랬고 증시는 결국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는 분명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충격 또한 적지 않죠. 전일 미증시가 7% 이상의 하락, 지난주에 5% 이상의 하락이 나왔을 때만 해도 2010년 초반대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때 수준만큼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다르죠. 서프라임 모기지 자체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동성이 나왔고 VIX 공포지수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분명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정리하거나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는 건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오늘장 시장 역시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도까지는 국내에서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면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 시장, 즉 외부 변수에 따른 충격이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죠. 어제 유럽 증시, 특히 이탈리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인 수준을 넘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를 넘어서는 수준의 하락이 나왔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할 게 있다면 거기에서는 즉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이 확진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진단키트가 이용이 되는 어찌 보면 시작 단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기 자체에 대한 불안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가가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어제 시가 자체가 20% 그리고 저가 기준으로는 33% 수준의 하락이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훨씬 더 많이 후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나마 희망적인 게 있다면 지난번 미국 FRB에서 금리 인하를 비록 0.5% 했다 하더라도 양적 완화를 시행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을 남겨놨더라는 것.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모든 카드를 쓰는 게 아니죠. 양적 완화는 조금 뒤에 할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증시를 조금이나마 부양할 수 있는 카드를 아직까지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발표가 되었네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내일부터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책에 따라서 적어도 공매도만큼은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장의 하락이
오늘 또는 내일 초반에 조금이나마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경제에서의 충격이 이제 실물경제로 고스란히 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또는 포트폴리오를 수정을 하거나 쉽게 신규 종목을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것 정말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을 계속해서 관망하면서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좀 많이 좀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어제 상당히 좀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뭐 1조 3천억 이상의 지금 매도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1960선이 좀 밀리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난주부터 좀 급락을 겪으면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급락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연일 급락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19와 관련돼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은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확진자 수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요일에 옵션 만기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분명히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좀 악재로 꼽힙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은 어느 정도 미리 받은 부분이 있고요. 중국과 이제 유럽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좀 시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반기 경직성은 좀 강화되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뭐 포트폴리오의 어떤 종목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종목을 좀 줄이거나 좀 관망을 하시면서 현재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주도 섹터들은 지금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뭐 IT 관련된 뭐 5G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목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평균 단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좀 확인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들어가시기보다는 계속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변동성의 어떤 일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보다는 좀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한번 그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전략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전일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지분킥 종목들에 대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모장님께서는 어떤 지분킥 종목 보셨습니까? 오상자이엘이라고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전일 상한가를 기록으로 했고 기존에는 자회사 오상헬스케어가 이탈리아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임시로 받았다라고 하는 점으로 인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한 인트론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사로 함께 있죠. 그 기업과의 전략적 사업 협력이라고 하는 이슈에 따라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두 기업 모두 나왔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일정 부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장 초반에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매우 좋지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수급이 몇몇 종목으로 몰릴 수는 있습니다만 혹시나 대응을 조금 늦게 해버리면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종목의 하락도 필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1%든 2%의 수익이든 어찌 보면 매우 소중한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얼마 안 되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셔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 한번 관망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상자이엘 시초에 좀 매도를 하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께도 전일장에 상한가를 기록한 지분킥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수젠텍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일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좀 돋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진단키트가 좀 상용화가 좀 가장 빠르게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틀 연속으로 좀 상한가 나오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좀 이전 상장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결핵 진단 키트를 먼저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존 진단 키트와 달리 혈액에서 추출을 해서 검사 시간 및 민감도가 우수한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결핵 진단 키트와 관련돼서 이제 이번 달부터 국내에서 좀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지금 임상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WTO에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 어떤 여부를 좀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까지 좀 개발이 되면서 동사에게 상당히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액으로 10분 만에 코로나19 관련돼서 이제 감염 여부를 좀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좀 개발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의 어떤 이런 빠른 어떤 진단 속도가 좀 세계적으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상당히 좀 진단 속도가 편차가 있는데,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작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수 환자들에게 어떤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던 레코드가 있는 좀 국내 업체들에게 어떤 반사 수익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가 좀 가장 빠르게 상용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대형 병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병원과 이렇게 임상 계약을 좀 마쳤고요. 임상 같은 경우 수준으로 완료가 될 경우에 이제 해외로서 수출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동사의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급등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장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매수의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자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부 좀 매도를 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좀 지켜보시면 좋겠지만, 일단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화요일,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테마로 해서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수익을 보겠다 이런 어떤 관념보다는 좀 수익이 좀 많이 올랐을 때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천천히 좀 매도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좀 종목의 어떤 급등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월 10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장중한 때는 30% 이상의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1991년 걸프전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WTI는 20% 이상 급락을 하면서 이제 31달러 선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유가가 흔들리면서 당연 글로벌 증시 좀 흔들렸는데요. 일단 유럽 증시도 흔들렸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폭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7% 넘게 폭락을 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나 7% 이상의 폭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장중한 때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는데 일단 유가가 불안했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겹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양시장이 모두 4%가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제 1950선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4% 넘게 빠지면서 610선까지 시장이 밀렸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1,200원대 위로 올라섰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외국인이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오늘은 그나마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넘게 빠지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 가깝게 빠지고 있고 네이버도 0.6% 하락 나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의 종목들 그래도 하락폭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오늘 강보합권,
소폭 반등합니다. 37만 5천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은 1% 넘게 빠지네요. 17만 1,500원대. 현대차는 8위권 1% 가깝게 빠지면서 10만 3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가 1% 넘게 빠집니다. LG화학은 좀 대조되는 모습인데 29만 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삼성물산 10위권 0.97% 하락세 나옵니다. 10만 2,5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이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0.6% 하락 나오는데 12포인트 빠지면서 50선 이제 이탈됐고 1942선까지 빠졌고, 현재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빠집니다. 606포인트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어제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 매도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흐름 나타내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급락장 속에서도 4분기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어제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 66,900원대. 하지만 시장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호재 뉴스에 비해서는 시장이 이 종목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HLB는 3% 가깝게 빠집니다. 8만 원대 현재 턱걸이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CJ ENM은 약보합권 11만 6,200원에 시장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오늘 빨간불 켜내네요. 0.7% 상승 나옵니다. 16만 9,700원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1% 가깝게 빠집니다. 7만 4천원대에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 흐름 나타내는데, 일단 KMW 어제 5만 원 선 깨졌죠. 오늘 0.6% 추가 하락합니다. 48,600원대. SK 머티리얼즈가 7위권까지 올라왔는데 오늘도 3% 가깝게 급등입니다. 15만 4,900원대. 그리고 8위권에는 에코프로비엠 올라와 있고, 시즌 오늘 빠지네요. 4% 넘게 빠집니다. 6만 100원대. 그리고 10위권에는 원익 IPS 올라와 있습니다. 0.6% 상승 나오면서 3만 1,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 보고 왔는데 현재 코스피는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고, 코스닥 시장은 0.5% 하락, 이 하락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이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호 부장님께서는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움직임과는 조금은 상이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 자체의 하락이 대단히 큰 것도 아니었죠. 어제 미 증시가 7% 이상의 하락이 나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늘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코스피와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적어도 강보합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그 원인을 저는 수급에도 조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인데, 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5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 또한 1,000억 이상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현물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이번 주 목요일 이틀 뒤가 올해 첫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아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특히 외국인이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약간은 줄여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는 마시고요. 적어도 보합권 내외에서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 ENM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오늘 쭉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시장 참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 점만으로도 오늘은 나름대로 선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 중에 역시 10위권 안에는 MH 에탄올이라든지 창의 에탄올, 한국 알코올 등 에탄올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인버스라든지 ETN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하는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알코올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역시 손세정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점이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것은
수급입니다. 선물이든 현물이든 외국인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매도세를 보일지 또는 얼마만큼의 매도세를 보일지 그걸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제가 섹터 자체로는 오늘은 역시 아무래도 장 초반부터 올라가고 있는 알코올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의 섹터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전기가스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있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제유가 1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데 그 비용이 현저하게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 평가에 따라서 전일 적지 않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기업이 한국전력과 같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과연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전의 3분기까지의 실적 개선세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 하지만 시장이 좋지 않으면 그 모든 기업들의 주가는 결국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회복되는 것, 그게 어찌되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비록 어제 조금 좋은 모습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지는 마시고 이 종목이 그냥 경기 방어주구나 그리고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생각만 하신 채 시장이 개선되는 시점에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포트에 담아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장 초반 약세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메가MD입니다. 사실 저도 어제 시장이 매우 좋지 않아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그래도 코로나19의 일정한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메가MD를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슈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수혜, 해당 종목이 온라인 교육 활성화와 초중고 입학 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점, 그 점도 당연히 있겠지만 결국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수혜 종목이라는 점, 그 점에만 착안하셔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000원 주위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 가격은 제가 6,500원 정도를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4,400원에서 4,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짧게 3,7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템 미닛 희망투자연구소 이초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반종미 소장의 포인트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18%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케어랩스 올라와 있는데요. 3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9%를 넘어가고 있고 3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SV 인베스트먼트 2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와 1위도 모두 다 반종미 소장님의 종목들인데 2위에는 엘캠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10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한 달 됐네요. 3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미코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뛰었죠. 현재 42% 이상의 수익률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NC소프트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2월 25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하락장 속에서도 현재 4% 이상의 수익률, 거의 5% 가깝게 수익권인데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이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그럴 때일수록 좀 어떤 실적이라든지 펀디멘털에 살아있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 몇 번 좀 소개를 드렸지만 일단 뭐 회계적 조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지난 4분기에 실적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지난 4분기에 론칭을 이제 첫 분기를 한 리니지 2M 같은 경우 분기 매출이
상당히 좀 컸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리니지 M3G 같은 경우는 동사에 어떻게 보면 효자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회계적 조치로 인해서 지난 4분기도 좋았지만 이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리니지 M3G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출액이 좀 고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구글이라든지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 국내 3대 어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켓이 1월 통합 매출액 순위에서 리니지 2M과 리니지 M이 뭐 지난달에서 1, 2위 계속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그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매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게임에 접속하는 어떤 이런 추세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실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이 현재 지금 출시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아이온 2라든지 불소 2 같은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또 해외에서 어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된 수혜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해외의 모멘텀이 상당히 상존한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목표가로 72만 원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70만 5천 원을 터치를 하면서 다시 내려온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목을 처분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접근이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때 만약에 좀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다시 홀딩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 타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일단은 사실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올까에 대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주도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몇 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AP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장비 사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몰레이드 장비 제조라든지 반도체 장비 제조, LCD 장비 제조 같은 여러 가지 제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발표된 실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 연결 영업이익이 284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좀 한 37% 이상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의 어떤 설비 투자가 좀 어느 정도 좀 매출로 반영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업계 특성상 2018년에 좀 급감했던 설비 투자가 이번에 작년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50%, 그다음에 250% 이상 증가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에도 비교해도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67%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고객의 디스플레이 가동률이라든지 패널의 출하량이 어떻게 보면 부품과 연동이 되면서 분기 기준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이제 올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전망이 조금 어둡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고객사양의 장비 입고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파츠의 매출이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츠의 매출 확대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지연된 중국향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간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또 올해 4분기부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A5 장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도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과 중국의 더블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된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좀 투자 증가 사이클에 국면에 좀 진입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 라인 투자부터 전공정, 후공정까지 여러 어떤 전천후 좀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글로벌 이제
유광 발광 다이오드죠. OLED 관련돼서 투자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어떤 수주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도 분명히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분명히 코로나19로 관련돼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관련돼서 추가 수주는 분명히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폴더블 폰 관련된 캐파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후공정 투자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에게도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좀 변동성이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26,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일단 아나운서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일단 급락장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장이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합으로 좀 시작을 해서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분명히 여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받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1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 HLB에 비해서도 상당히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 지난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3,136억 원을 좀 기록을 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했을 때 66% 이상 증가하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처음으로 연매출 1조를 돌파하는 저력을 좀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017년 7월 이래 어떻게 보면 발표 이래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처음으로 기록을 한 건데요. 특히 이제 트록시마의 어떤 매출이 42%를 좀 차지를 하면서 호실적을 견인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좀 작년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올해 역시도 이러한 실적의 어떤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램시마라든지 트록시마, 허주마의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향 매출 같은 경우 비중이 25%에 불과한 부분이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40% 이상 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동사의 영업이익률을 상당히 끌어올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부터 좀 매출에 인식이 되면서 올해 3개의 신제품 출시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매출액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1조 9천억까지 좀 매출액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도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트록시마의 판매가 계속 호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유럽에서 램시마 관련된 부분, 또 미국의 허주마의 어떤 출시 효과가 좀 더해지면서 올해 분명히 큰 폭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바이오 시미러 중에서 어떤 탑픽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어떻게 보면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목표가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8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레몬입니다. 일단 오늘도 가고 있는데 오늘 13,400원대까지 고가 높였다가 12,85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규 상장을 한 이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좀 엮여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어제부터 이제 출생 연도별로 이제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이제 구매 오부제가 좀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부터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제도 이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마스크 대란을 좀 막을 수 있는 나노 필터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매수세가 몰리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된 이제 모회사죠. 톱텍도 좀 상황을 좀 이루는 이제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나노 필터의 대량 생산 장비가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중국산 MB 필터가 아니라 나노 필터로도 충분히 뭐 KF 이제 94 마스크를 좀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그 관련된 종목들 간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손세정제, 그 다음에 뭐 이제 진단키트,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좀 계속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분명히 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좀 테마별로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좀 견디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섣부른 접근보다는 추격 매수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볼 텐데 한국전력 그리고 삼화페인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간밤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전력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유가 관련돼서 좀 많이 하락이 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사실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면 지난 주말부터 좀 유가가 많이 폭락을 했죠. 그리고 선물시장 그리고 어제까지 지금 3연속 계속 유가가 하락을 보이면서 이와 관련돼서 좀 반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에게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이제 좀 실적 개선에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신호로 좀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실 거기다가 이제 주가가 워낙 좀 많이 좀 어떻게 신저점을 갱신하는 등 많이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경우는 또 이와 별개로 수소 저장 액체 기술을 좀 활용해서 좀 어떤 시간당 20노멀 세제곱미터의 어떤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기술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에게는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좀 산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관련된 비용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뭐 RPS 관련돼서 비용이 뭐 1,600억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돼서도 비용이 뭐 한 6천억 원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비용들이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원가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의 급락은 어떻게 보면 실적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개선세로서 좀 기대감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떤 이제 원가에 대한 압박 요인이 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충분합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유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관련돼서 좀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그 후에 좀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 급락과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페인트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에 16%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노루 페인트도 7% 이상 강세를 가져갑니다. 사마 페인트가 아무래도 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원가가 좀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이제 이 급락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는 종목과 이제 피해를 보는 종목들이 좀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어제 좀 한국전력이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화페인트 같은 이제 페인트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가 급락에 따라서 원재료비가 절감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유가 급락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이제 원자재가 좀 싸짐으로 인해서
제품을 팔 때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플랜트 같은 이제 해양 플랜트 같은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공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하는 이제 중공업 관련돼서는 좀 상당히 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내림세를 걸렸는데요. 일단 유가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증산을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까지 하면서 유가가 뭐 이제 20달러로 진입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 페인트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뉴스로 인해서 움직이는 부분이지 뭐 펀디멘탈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타로서 종목을 트레이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그냥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시장에서 좀 저가로 매수해 볼 만한 좋은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은 뭐 건강기능식품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팜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ODM, OEM 관련된 노바렉스고 요거는 이제 판매와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유가 급락과 관련해서 또 오늘 벤치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듯이 시장이라는 건 항상 움직이고 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계속 있다라는 거죠. 이제 팜스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트, 이제 관절 건강, 이노뷰티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을 이제 주로 이제 구성을 하면서 중국의 티몰이라든가 아마존, 왓슨 등 이런 큰 쇼핑몰에 입점해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작년에 홈쇼핑 채널 3개를 갖고 있는데 3개에서 이제 팔았는데 연내 7개로 확대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또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홈쇼핑에서도 이제 방송 횟수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매트를 방송하는 거가 중요하는데 이런 방송 횟수의 증가 그리고 사후 면세점을 포함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의 확대 이런 어떤 영향이 잘 맞아갖고 매출액이 작년에는 299억, 51%, 영업이익도 75억에서 34%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어떤 홈쇼핑 채널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쪽에 쇼핑몰에 입점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다양한 제품군 여기 이제 브랜드도 많이 갖고 있고 한 150여 개의 이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통한 이런 오프라인부터 시작해서 홈쇼핑 이런 것이 증가되면서 매출액이 올해는 이제 급격히 이제 증가될 예상입니다. 한 매출이 한 526억에 한 76% 증가를 예상을 하고 영업이익도 이제 127억, 68% 증가를 예상을 합니다. 이렇듯이 이제 최근 들어갔고 면역의 어떤 강화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욱 이제 증가된 이런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런 저점으로 한번 매수를 해본다면은 괜찮고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된 다음에 지난번에 1차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상승을 하고 여기서 끝날 것이냐 저점을 한 11,000원 이상에서 잡고 다시 이제 올라간다면은 2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섣불리 급하게 이렇게 장세가 폭등한다 이런 거보다는 어떤 저점에서 순차적으로 매수하면서 종목의 어떤 감을 익혀가는 이런 투자 전략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주식은 이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는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의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9% 하락세 나옵니다. 50선 이탈하고 4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이 저점입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서 1936선에서 출발했다가 14포인트 올려내면서 1950선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도 하락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4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은 팝니다. 1,5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오늘도 개인은 1,6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3,000억 원 넘게 매수해주면서 그래도 시장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연결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탑2 종목들이 좀 시장 받쳐줍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에 그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0.4% 강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이 나온 종목인데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켜내면서 87,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넘게 빠집니다. 오늘 49만 원대 이탈하면서 4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네이버는 보합권 16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이 LG화학이 오늘 0.8% 넘게 상승하면서 37만 7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 이 관련된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2차 전지 수요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리포트 나왔는데 관련해서 LG화학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1% 가깝게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현대차부터 삼성물산까지는 모두 빠집니다. 일단 셀트리온 계열들이 좀 빠지고 있는데 2% 넘게 빠집니다. 17만 원대 겨우 유지하고 있고 삼성 SDI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1% 넘게 빠집니다. 29만 원대 겨우 지켜내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 10위권에는 삼성물산입니다. 약보합권에 그칩니다. 10만 3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하락폭 확대시킵니다. 606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이 611포인트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 시작과 같은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저점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9시 33분인 지금은 606선에서 이 저점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반대 이 매매로 현재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1,100억 원 넘게 개인이 매도 물량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과 외국인이 그래도 오랜만에 매수합니다. 외국인의 매수폭이 굉장히 큰데 7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기관도 400억 원 넘게 사면서 시장 어느 정도 좀 받쳐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점은요. 이 공매도와 관련된 정부의 좀 조치가 나오면서 이 공매도가 물량이 컸던 종목들 CJENM, 펄어비스 필두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CJENM은 0.7% 상승 나옵니다. 11만 7,500원대.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이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 오늘 1.6% 이상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7만 원대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6만 5,200원대까지 빠진 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은 1% 가깝게 빠집니다. 7만 4천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젠이 다시 한번 힘 받습니다. 8% 가깝게 급등하면서 이제 7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7,800원대 그리고 SK 머트리얼즈가 장 초반에 강세를 모두 내어주고 9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27% 강보합권 15만 1,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7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6원 가깝게 내리네요. 1,200원대 이탈하면서 1,198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일 블랙 먼데이와 관련해서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일단 미국
증시도 유럽 증시도 7%, 8%까지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일단 서킷 브레이크도 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단 굉장히 많이 지수가 억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전일 좀 선반영된 모습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지금 지수가 보합권에서 살짝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은 외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외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뭐 코스닥 시장에는 들어오지만 코스피 시장에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외인들 수급 정말 이제 바닥이라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자리이다. 그리고 하방에 대한 그런 성격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1조 3천억 원이 넘는 외인들의 이제 매도가 나왔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좀 공포감은 있지만 좀 안심시켜주는 모습입니다. 뭐 공매도 관련해서도 일단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 뭐 그러한 국내 시장에서도 거래소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그 이번 주에 많은 이슈들이 좀 예정돼 있죠. 그 국제적인 그런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되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고 목요일에 이제 옵션 만기일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 관련해서는 오늘은 이제 주류 관련 업종들, 그리고 알코올 관련주들 제가 지속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MH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그 뒤에 이제 한국 알코올, 창해 에탄올 같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페인트 관련주들이 상승인데 이제 유가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그 원재료비 절감 기대가 되면서 일단 페인트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코센 같은 종목들, 뭐 강간 업체도 있는데 일단은 하방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윗자 바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건 괜찮으나 조금 차트가 많이 깨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주의 깊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주 관련해서 DB하이텍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전일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살짝 주는 모습이나 강한 모습이 아니고 수급이 완전히 개선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점 자리일까 해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뭐 대형주 중에 특징주라면 이제 LG전자 오늘 강하게 한 5% 이상 상승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4.8% 상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 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 있고 또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개최 예정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제 국내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되게 큰 관점에서 이제 경제 금융회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공매도 그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던 점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지금 명시해드리지는 않은데 그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대선, 미시건주, 미시시피주 등 예비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당이 잡냐 따라서 좀 그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떤 당을 좋아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다를 잘 참고하시고 그 부분도 네, 대응을 하시면 그게 이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제 GV80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중국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그 관련해서도 부품주들 뭐 어느 정도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관점에서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케이프 포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장 이슈 섹터로는 유전자 치료 분석 관련주 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너무 고점 자리에 진입하시기보다는 항상 저점에서 공략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윗자리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눌림 구간에서 올라가는 자리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저점 구간에서 공략하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랩지노믹스로도 마찬가지고 일단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마스크 백신 어제도 이제 강하게 상승 줬는데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탄올 관련주도 빼고 좀 쉬고 있는데 일단 눌림목 구간에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보시되 짧게 대응하셔야 되고 그 세력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이 좀 불가능하시면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하락장에서 이제 다음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에서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상승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탄올이나 페인트 관련주들 지금 뭐 주류 그리고 유류 그런 것들 원유값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에서 이제 좀 추세가 몰려가는 모습인데 일단 섹터군은 돌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원픽 종목은 무엇인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메가 ECS입니다. 중환자용 의료기기 개발 전문 업체이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인공호흡기 이걸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단기 이평선 정배열 상승 예상 구간이고 외인 수급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일단 지금은 좀 쉬고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현재가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7,000원 중기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